그래서 미 언론들이 야 이거 뭐 된 게 뭐 있어 빈손 아니야 이런 평가가 많네요. 네, 미국 내부에서 완패다, 판정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중국은 미국한테 요구할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만 하더라도 반대까지 해주면 좋지만 그거 안 하더라도 별로 타격감이 없었거든요. 미국이 계속 요구하면 알았어, 그래, 보자, 사줄게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지켜도 안 지켜도 속도도 양도 다 결정하는 이 손잡이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인 셈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공수가 교대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를 향해 가지고 무슨 규범을 정하고 강제성을 이렇게 강요할 권한을 상실했다. CNN이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가 오히려 중국은 이제는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외환적인 리더를 원한다. 이게 확정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말하고 중국 있고요. 입장에서, 예, 네. 말하고 있고요. 어쨌든 더 이상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나 혹은 때리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만 문제의 핵심은 140억 달러, 140억 달러 무기 구매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을 보면 이건 뭐 이제 안 하거나 무기한 연기되거나 할 그러니까요. 것 같고 이 140억 불 문제가 뭐하고 연동되어 있냐 하면 이 히토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히토리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트럼프 하는 거 봐서 히토리 통제도 늦춰주거나 느슨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대만 문제라는 카드를 중국한테 상당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트럼프 관리법을 이제 안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중요한 회담이나 만남 직전에 자기 마음대로 막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관리했는데 상대를 H200 칩을 팔라고 트럼프는 마지막에 젠슨항 비행기까지 태웠잖아요. 미국은 팔겠다고 명확하게 이제 했는데 중국에서 아직 안 사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다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트럼프의 패턴을 완전히 다 읽은 것 네.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트럼프가 오히려 속타게 원래 이게 트럼프 전략인데 트럼프가 안달하게 만들고 그때까지는 그 시간을 끌고 그 하나씩 자기 페이스대로 트럼프를 데려가는 게 아닐까. 간파당한 것 같아요 이제. 이란적 협상 대표자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런 전평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끝나고 글로벌 사우스 시대가 시작되는 명확한 전환점이 있겠다. 거기에 대한 아주 멋있는 평가를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란 압박을 실패하니까 뭐 지금 이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가 긴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가능성을 만지작하고 있거든요. 미중 회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카드였던 공격을 만지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란도 지금 어제부터 공격 재개 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가고 결국은 미국이 타협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 일본 외교가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일 관계는 완전히 악화돼 있고 이건 이제 개선될 전망은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냐면 제발 좀 그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시진핑 건드리지 좀 마라. 중일 관계를 좀 원만하게 관리해라라는 것이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럼 유일하게 지금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구냐?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일 동맹 자체가 예전처럼 이제 한미 동맹보다 한 수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에 큰 차이는 없어요. 한국 국력 자체가 완전히 큰 게 있고 상당히 중요한 변수란 말이에요. 저로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 요청한 게 좀 약간 중계를 해달라, 중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당시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는 건 상당히 지금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중일 관계에서나 또는 이제 미일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 국력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건 있죠. 근데 아베가 그렇게 할 수 있든 다시 말해서 한국한테 그렇게 강경하고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전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아베 때는 민주당 정부든 트럼프 일기 정부든 거의 뒷배가 됐고요. 그런 자신감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군부나 일부에서는 한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거의 일본을 변수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아베처럼 튀어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야, 약간 이번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일본도. 앞으로는 일본 정부가 뭐 예상외로 뭐 나름대로 잘 됐다. 대만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않았다. 특히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게 원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 건데 내심으로는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 자체가 미중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게 지금 점차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뜻대로 될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중일 관계가 최악인데 그건 역사 인식의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문제
일본에 있어서 중국이 해양 진출하거나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패권이 등장할 경우에 미일 동맹은 약화되면서 일본은 어떻게 안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미국의 강한 커미트먼트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재확인됐으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이제 우파들에게 상당히 조금 적잖은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방중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일본을 들렀다 가기를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은 그냥 바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배센터만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충격을 받아서 지금 일본은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여서 일본은 아마 이번 셔틀 외교에서 그나마 상당히 많은 것을 걸 겁니다. 우리도 그걸 잘 활용해서 사실 이번 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외교에서도 부담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만큼 더 뜯어내야 됩니다. 호르무즈 항해 새 규칙에 대한 발의를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를 완전하게 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아랍에미레이트 정상이 비밀 회담을 했다는 게 이스라엘에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은 일단 아랍에미레이트 국민들이 아니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 하는 이제 국내 여론 때문에 하지만 안보선을 보십시오. 아랍에미레이트를 남북으로 완전히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이제 부자리와 아래쪽이 예.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게 하늘색. 이제 아래쪽도 아랍에미레이트, 위쪽도 아랍에미레이트, 네. 아랍에미레이트 남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발효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항행 규칙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평균 수비대가 발효했다는 예,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항행을 보장해주지 않겠다. 그렇구나. 예, 그 대신 이제 유럽과도 협상을 시작했는데 유럽을 포함해서 그 이외 모든 국가는 항행을 허용하되 특수 관리비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겠다. 이게 이제 이란이. 네. 그리고 UAE가 완전히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적국으로 이제 규정했던 게 새로운 개념이고요.